안녕하세요. 즐기면 만들자 유튜브 제작 신문방송학 이상욱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유튜브 제작에 필요한 3가지 팁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튜브에 콘텐츠를 업로드할 때 필요한 썸네일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썸네일을 여러분들이 좀 친숙하고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분위기를 잡거나 또는 사운드가 비거나 해서 음악이나 또는 효과음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저작권에 문제 없이 유튜브에 사용할 수 있는 음악과 효과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채널의 아이디, 채널의 어떤 이 성격을 좀 구현할 수 있는 인트로 장면이 있으면 좋은데요. 그 인트로 장면이 실은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쉽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오늘 이 3가지를 아신다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콘텐츠를 조금 더 멋있게, 그리고 또 요즘 유행하는 방식으로 좀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시작해 보죠. 자, 파워포인트로 썸네일 만들기. 자, 근데 이걸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우리가 좀 재료가 될 만한, 즉 비디오에서 정지되어 있는 사진을 좀 뽑아내는 방법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사람이 나오는 장면에 사람 모습을 나중에 따서 썸네일에 넣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우리가 이미지들을 좀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 파일에서 이미지를 뽑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밴믹스에서 스크린샷 기능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또는 이렇게 윈도우 기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시다가 아래쪽에 있는 요 펜 모양을 하시면은 여기에 비디오에서 사진 저장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디오에서 사진 저장을 하셔서 자기가 원하는 순간을 정지해 놓고 정지되어 있는 화면을 위에 있는 사진 저장을 누르시면은 사진 저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디오 기본 보기 프로그램으로도 가능하고요. 또는 저는 지금 팟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요. 이런 플레이어 프로그램에서 이런 화면 캡처 기능, 동영상 캡처 말고 영상 캡처 이용을 하셔서요, 이렇게 한 장면을 캡처해서 사진 파일로 만드셔도 가능합니다. 본격적으로 파워포인트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파워포인트에 어떤 기능을 사용할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디자인한 파워포인트를 파워포인트 파일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사진으로 내보내서 그 사진으로 내보낸 사진을 우리가 썸네일로 활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워포인트 꾸미는 모든 기능들을 다 사진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시작해 볼 건데요. 이렇게 해볼 수 있겠네요. 우리가 유튜브 기본 화면을 보면 바탕이 하얀색인 경우가 많죠. 물론 다른 모드도 있지만. 그래서 하얀색이 올라가면 별로 안 이뻐요. 눈에 띄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볼 겁니다. 삽입에 들어가셔서요, 도형에서 일단 네모 배경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네모 배경을 요 슬라이드에 꽉 차게 하나 만들어 놓고요.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도형을 채우기는 흰색으로 하고요. 도형의 윤곽선은 제가 원하는 색깔을 좀 넣을 거예요. 대신에 도형의 윤곽선의 두께를 좀 굉장히 두껍게 해야겠죠. 예, 이렇게 6포인트 또는 더 굵게 하고 싶으면요, 옵션에 들어가셔서 너비를 한 15포인트 이상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검은색 테두리가 만들어지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사진 이미지를 불러와서 그 사진 이미지를 가져다가 여기다가 한번 따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놨던 캡처된 사진을 가지고 여기 불러와서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사진을 갖고 와서 끌어다 놓으면요, 일단 이렇게 꽉 차게 사진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글씨 쓰거나 이런 장면들이 좀 없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요 사진의 일부만 따서 쓰는 기능이 파워포인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하면 됩니다. 자, 사진을 일단 선택하시고 나서요, 여기 그림 도구에 보시면은 맨 왼쪽에 배경 제거라고 있습니다. 이 배경 제거는 자기가 선택한 영역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없애주는, 투명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활용해 볼 텐데요. 지금 자동으로 했는데 마스크하고 얼굴 여기만 되고 나머지 부분들이 좀 안 됐죠. 이럴 때는 왼쪽에 플러스 버튼 또는 마이너스 버튼을 이용해서 영역을 넣거나 빼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집어넣고요. 그리고 마스크가 빠졌네요. 그랬더니만 여기를 이렇게 그려서 영역을 잡아주고요. 자, 하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배경이 단순하면은 간단한데요. 배경이 단순하지 않다면은 이 경계선이 좀 모호해져서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해 보시면 이 정도는 됐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쓰는 만큼 잘 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줄여놓고 제 모습을 쓸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저희가 여기서 파워포인트에서 만드는 글씨라든가 다른 기능으로 한번 채워볼 겁니다. 저는 여기다가 글씨를 한번 넣어볼게요. 글씨를 넣을 때 그냥 이렇게 글 박스를 만들어서 넣으실 수도 있지만 조금 멋있게 하시려면요, 삽입을 하시고요, 여기에 월드 아트를 이용을 하시면은 좀 현란한 글씨체들도 넣으실 수 있습니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글씨를 넣는데요. 글씨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크게 넣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튜브를 봤을 때 우리가 유튜브를 보는 환경들을 생각해 보면 컴퓨터에서 크게 보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으로 보잖아요. 그랬을 때 글씨가 잘 읽히려면 이렇게 옆으로 작은 글씨보다는 좀 가능하면 굵은 글씨체로, 글씨를 좀 더 두껍게 하셔서 좀 크게 해주는 게 좋고요. 자, 간혹 가다가 이런 문제가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글씨를 크기를 조절을 했더니만 제 얼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 얼굴이 글씨 위로 올라오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에 맨 앞으로 가져오기, 맨 뒤로 가져오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일종의 종이를 쌓았는데 이 종이 쌓은 순서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씨보다 아래에 제 얼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를 맨 앞으로 끌어올려주면은 이게 글씨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은 제가 잘라놓은 이외의 부분들에는 글씨가 보이고 제 얼굴이 글씨를 가리게 되고요. 반대로 얘를 맨 뒤로 보내면은, 네, 없어졌죠. 어디로 갔냐면요, 저희가 만들어놨던 요 네모 테두리 뒤로 물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다시 네모 테두리를 잡고 맨 뒤로 보내면은, 이런 식으로 순서를 조절하면서 여러분들이 썸네일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글씨는 좀 가능하면 굵은 게 좋은데 이렇게 미리 정해져 있는 선택되어 있는 글씨들을 쓰셔도 좋고요. 또 아니면은 여기서 조금 바꾸고 싶으시다면 테두리 윤곽선을 조금 더 진한 색으로 한다든가, 또는 텍스트의 채우기를 약간 그라데이션을 넣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지 않게 글씨의 디자인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썸네일을 다 만드셨다라고 하면요, 이거를 파일로 가셔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는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면서 얘를 원하는 위치를 정하시고요, 원하는 이름도 정해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파일 형식을 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쭉 내려가셔서 PNG 또는 JPG 요 두 가지 방식으로 저장을 해주시면은 이거를 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업로드 하실 때 썸네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보내실 슬라이드인데 어차피 저희가 슬라이드가 한 장이니까 모든 슬라이드 하셔도 되고요. 그 슬라이드 한 장만 넘기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제목을 추가하려면 클릭하세요라는 가이드는 안 저장되고 글씨만 저장되어 있는 새로운 이미지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파일을 나중에 썸네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디자인은 제가 참 못했죠.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쁘고 멋있게 디자인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썸네일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유튜브에서 저작권에 문제없는 음악과 효과음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작권은 간단히 얘기하기 좀 힘들죠. 여러분들이 남이 만든 음악이나 영상이나 사진 같은 것들을 가져다 쓸 때 이 저작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고소하거나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만든 컨텐츠에 다른 사람들의 음악이 들어가 있거나 영상이 들어가 있으면요, 유튜브에서는 여러분들의 영상을 다른 사람한테 공유하는 걸 통째로 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저작권은 좀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유튜브에서 이렇게 밈이라든가 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작권에 문제없는 음악 또는 저작권에 문제없는 그런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들을 좀 활용하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생길 여러 가지 문제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쉽게 그런 음악을 제공받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유튜브에서 준비해 놨습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유튜브 보시는 화면에서요, 오른쪽 위에 있는 여러분들의 아이콘을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보시면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가 보시면요. 이 왼쪽에 내 채널이라는 밑쪽에 가보시면요. 맨 아래에 오디오 보관함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오디오 라이브러리라고 썼는데요. 요즘은 오디오 보관함이라는 이름으로 쓰고요. 여기에 가보시면은 네, 수많은 음악들이 올라가 있고 음악을 직접 들어볼 수도 있고요. 또는 네, 굉장히 다양한 음악들이 있고요. 이 음악들의 다운로드가 바로 가능하게 됩니다. 이거 좀 어색하지 않나요? 이 음악을 바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다운로드해서 유튜브 제작에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유튜브에서 미리 저작권을 다 확보해서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르나 분위기나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댄스나 일렉트로닉을 원하시면은 나중에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댄스와 일렉트로닉으로만 필터링이 되고요. 또는 삭제하시고요. 또는 뭐 예를 들어서 포크송 같은 거 뭐 이렇게 기타가 좀 나오고 그러고 싶다. 그러면 장르로 들어가셔서 장르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특정한 장르를 선택하셔서 그걸 통해서 골라서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영상의 길이에 맞춰서 길이로 필터링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뭐 분위기라고 해서 임의대로 이렇게 설정한 여러 가지 분위기로 맞춰서도 필터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장르로 음악의 분위기로 또는 길이로 선택을 하시면요. 이것들은 다 유튜브에서 쓰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 혹시나 나중에 수익 창출할 때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찾다 보면요. 유명 유튜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쓰는 음악들이 좀 있어요. 그 음악들도 실은 따로 돈 내고 산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다운로드 받은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옆에 가시면요. 음향 효과라고 있습니다. 음향 효과는 이 아까는 음악이었다면요. 이거는 어떤 배경음이라든가 어디 맞거나 뭐 떨어지거나 하는 소리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들어볼까요? 빨대 빠는 소리고요. 트럭 드라이빙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는 자동차가 움직이는 소리 또는 남자 좀비의 울음소리도 있는데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효과음까지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누르시면은 폴더 위치 정해주면 바로 그걸 음악 파일로 받으실 수 있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편집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채널의 성격을 보여줄 수 있는 인트로를 만드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인트로를 만드는 거는요. PC를 이용을 해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쓰는 방법도 있지만 요즘은 최근에는 이런 어플을 이용해서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서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템플릿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글씨만 바꾼다든가 이미지를 조금 바꾼다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인트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랑 스마트폰에서 한번 만드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요. 아이폰의 앱스토어에서 제가 한번 인트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만 인트로를 만들어줄 수 있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나옵니다. 국내 프로그램도 있고 해외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중에서 몇 개를 좀 설치해 봤습니다. 일단 멸치라는 국내 프로그램도 있고요. 멸치 한번 실행해 볼게요. 멸치를 실행했더니만요. 굉장히 다양한 영상들의 템플릿이 나옵니다. 즉 사진이나 간단한 문구로도 꽤 멋있는 장면들을 만드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인트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런 인트로에 글씨만 바꿔서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가보시면요. 광고 눌러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누르시면은 만들기로 들어가 보시면요. 이 글씨들만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광고, 문자 위주의 광고들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다른 프로그램도 한번 볼까요? 비디오 몬스터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비디오 몬스터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 설치해서 실행을 해보면요. 비디오 몬스터 시작해봤는데요. 비디오 몬스터는 이런 좀 다양한 짧은 영상들을 만드는데 좋네요. 근데 그 중에서 타이틀 인트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이틀 인트로 부분에서 필요한 것들을 고르셔서
여기에다가 편집을 누르시면은 여기에 필요한 글씨들을 바꿈으로써 간단히 여러분들이 인트로 장면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음악을 교체한다든가 길이를 조절한다 하는 것들은 따로 결제를 해야 되는 그런 서비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자,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해외 프로그램도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찾은 거는 스토리 크리에이터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런 것들은 좀 외국 방식의 디자인이긴 해도 굉장히 멋있는 디자인들이 많네요. 네, 다운로드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운로드 한 것들을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에 이렇게 영상도 보이는데 이 영상만이 아니라 여기 옆에 있는 이 카메라 마크를 하면요. 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글씨들을 제가 바꿀 수도 있고요. 또 글씨의 색깔도 바꾸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인트로 장면을 만드실 수도 있겠네요. 이런 프로그램들은요. 실은 굉장히 요즘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있는 이런 프로그램 말고도 예를 들어서 뭐 픽셀 플로우라고 이 구글에서 작동하는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기초적인 것들을 이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썸네일을 잘 만드신다라고 하면요. 특별히 뭐 전문가에게 맡기거나 돈을 들이지 않고도 꽤 이쁘고 멋있고 효과적인 이 인트로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제작하는 것들은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이런 요령들, 팁 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의 도움을 받고 이런 기술적인 것들은 조금 더 쉽게 대신에 여러분들은 기획과 내용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과정들을 즐길지를 좀 더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팁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말고도 꽤 많은 팁들이 있고 또 찾아보시면은 더 좋은 꼼수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의 컨텐츠가 조금 더 쉽게 만들어지고 그만큼 또 여러분들은 재밌어지길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